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미애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의원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오랜만에 사생결담 완전체가 모였어요. 박수 치. 아우 이렇게 오늘 녹화 나오는데 아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지냈어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죠? 내 얼굴 타기도 했고요. 이게 분장을 한동안 안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좀 새카매지는 좀 부작용은 있는데 그만큼 마음이 편했다는 얘기도 하죠. 표정이 한결 네. 밝아지셔가지고 아까 인사하실 때 예. 너무 상큼하게 웃어서 깜짝 놀랐어요. 활짝 웃으셔가지고 예, 하여튼 이게 처음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긴장되고 이런 건 없는데 또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예,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잘 안 떠나네요. 이상호 박사님 분장실에 문 딱 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와 반갑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고맙습니다. 되게 반가웠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좀 많이 탔는데 박사님도 굉장히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족인 듯한 예, 느낌을 좀 맞습니다. 받아서. 네. 해가 뜨거우다 보니 이렇게 다들 조금씩 타셨네요. 더 건강해 보이고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보셨어요? 저희 사생결단 컵을 제작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생결단이죠. 제가 이게 별명이 물 먹는 하마인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항상 물을 2개씩 드리는데 네. 저는 너무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컵 가지러 오면 어떻게 할까? MBC에서 다 감당을 하실 수 있을까 싶네요. 판매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작진께 한번. 네, 이 굿즈로 판매를 하면 아마 주문이 좀 밀리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은 또 믿고 사러 오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생결담인데 오늘 저희 주제도 환경과 좀 관련된 내용이죠. 지난해 11월에 다뤘던 의성 쓰레기산 그리고 3월에 다뤘던 영주댐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흘렀잖아요. 방송에 나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은 그 2탄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양이 17만 3천 톤으로 확인이 됐어요.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주민이 보고 처리는 국가가 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또 없었는지. 사후 약방문하는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수벽면부터 댐 상부, 포장면까지 크고 작은 균열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댐에 붕괴 위험이 있다. 집안이 연암이라는 거, 연약한 예. 집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기예요. 애초에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성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고 불신의 그건 계속 넓어지고 있고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그럼 먼저 의성 쓰레기산 2탄 주제에 대한 임미애 의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화장실 없는 아파트. 화장실 없는 아파트는 없죠. 없지요. 네. 우리가 아파트 아무리 잘 지어놓고 주변 환경 멋지게 해놔도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화장실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 우리가 살면서 배출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누군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의 문제, 내 집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담을 정했습니다. 네.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그때도 저희 방송할 때도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걸 네. 언제 다 치우나 이랬는데 폐기물 양이 17만 3천 톤으로 확인이 됐어요. 업체에서 신고한 건 7만 톤 정도였는데 훨씬 많은 양이잖아요. 워낙에 환경 오염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화재도 계속 발생해서 결국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기로 했잖아요. 이 네. 처리 비용만 봤더니 53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보면요. 돈은 업체가 벌었는데 처리하는 거는 시민 세금으로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주민이 보고 그렇죠. 처리는 국가가 하고 이게 과연 이 정당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나오면서 그나마 이게 이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었고 국내 전체에 있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 하면은요. 이 업체가 허가받은 양은 약 2,100톤가량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반입되어 있는 물량은 한 17만 톤. 몇 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데 요게 2017년 8월 달에요. 허가 취소가 되었고 쌓여져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이 대신 나서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국비 50%로 해서 약 53억 원가량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금 쌓여져 있는 쓰레기에서 가연성 재활용품과 네. 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많은 쓰레기들. 그렇죠. 이게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가연성 재활용품의 2만 6천 톤 가량을 준비된 5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2만 6천 톤을 먼저 처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봤더니 가연성은 한 43% 정도, 불연성은 한 56% 정도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체로 6만 톤을 선별을 해서 2만 6천 톤 가량을 재활용으로 쓰겠다라는 거,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비용으로 지금 53억 원이 있는 거니까 이걸 계산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가연성 폐기물이 그렇게 되면 약 한 4만 8천 톤 가량이 남아 있게 되고 이후에 이 4만 8천 톤 가량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후에 한 91억 원 가량이 더 소요가 될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완료 시점은 6월 20일경부터 선별이 시작돼서 내년 1월 8일에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일이 이 지경까지 됐나? 그전에도 방송 때도 얘기를 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한 몇 주 안 나오면서 마음이 좀 편했던 게 이 사생결tam하면서 한숨 쉴 일이 없었나 봐요. 근데 사실 녹화만 하면 늘 이렇게 한숨 쉬는 일들이 맞아. 많아지는데 답답해지죠. 예, 이게 사실 그 저희들 같은 월급쟁이들 딱 보면 월급 나올 때 보면 이게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는 게 사실 세금인데 그 세금 내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뢰도는 굉장히 좋은데 또 의미 있는데 그리고 이게 결국 나를 위해서 쓰인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사실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의성 쓰레기산 치우는 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지금 막 무지막지하게 끓어오르는데요 지금. 오늘 표정 좋으셨는데 예. 이게 끝날 때 순식간에, 되면 예. 표정이 일그러지실 것 같아 예. 좀 걱정은 되네요. 근데 그동안 규제를 너무 완화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의성 쓰레기산 처리업체 대표 법적인 지금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 의성군청에서 고발을 했고 네. 여기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이 그 올해 3월이죠. 네. 이 전 대표랑 관계자 2명을 구속시켰고 이 3명을 불구속 시켰습니다. 불구속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폐기물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더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것도 있고 업체에서 남겨 먹은 수익금을 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또 없었는지 계속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앞서서 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성군청에서는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전망이 밝지 않거든요. 구상권은 기본적으로 민사의 영역이 예. 자기가 못 내겠다고 누워버리면 사실 답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직도 수사 중이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성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상황이라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맞아요. 시인의 같으니까요.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성군청하고 얘기를 해보면 약간의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 업주와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성군 입장에서는 실제로 2017년 12월 달에 업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8년 7월 30일 요 사이에 그
요 기간 동안에 전 업주는 바뀌었는데 전 업주가 실제로 운영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현 업주와 전 업주 간의 모종의 어떤 협약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의성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 업주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무자료 쓰레기 배출할 때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알림이 시스템에다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들어온 쓰레기와 그리고 또 쓰레기를 받으면서 이게 모두 다 현금으로 일종의 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지만 현 업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군에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 쓰레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 업주가. 그리고 이분은 2016년도부터 여기다가 이 쓰레기를 활용해서 열병합 발전 시설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별을 하려고 그러면 가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 네. 컨베이어 벨트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이 쓰레기가 없으면 이 현 업주 입장에서는 열병합 발전 시설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불신도 굉장히 컸는데 이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뒤늦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주민들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 현 업주가 열병합 발전 시설 하겠다고 주민 동의를 받겠다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생결단 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예. 그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 보면 제가 읽다가 막 화가 났던 게 조선시대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세곡선을 운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풍 지역에서 이렇게 전체 곡식을 거두어서 세곡선을 근데 이 세곡선 운영하는 사람이 대부분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부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안 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적으로 벗을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 한 이렇게 재워서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난파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실제로 굉장히 좋은 쌀을 갖다 다 빼돌려 버려요. 그리고 나쁜 쌀이나 혹은 돌 같은 걸 싣고 가다가 가서 일부러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얘는 사실은 배를 잃었고 난파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쌍하다고 해서 봐줘버리고요. 책임이 없겠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이 세금 다 누가 내냐면 다시 그 현풍 사람들이 그만큼 다시 다 모아서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의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처벌 정책이 제대로 없고 또 이게 철저하게 민간에게 이양돼 있는 지금 쓰레기 산업과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백성들이 다시 새 빠지게 고민해서 힘들어서 만들어서 세금을 2번씩 3번씩 내야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이 박사님께서 나오시니까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네요. 역시 박사님. 네, 역시 박사님. 네. 아, 나 아까 야매 박사 이러려고 했는데. 진짜 박수 맞네요. 네,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폐기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싸게 처리해주겠다, 이런 업체를 연결해주겠다, 이런 브로커들이 또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 정말 심각한데 안동에 최근에 이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이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불법 매립하면 인근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게 저 의성 쓰레기산이랑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동에서 올해 1월에서 2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이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안동시 도산면. 그러니까 8,500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의성 쓰레기산과 비교하면 이 규모가 엄청 작아 보이는데 이 불법 매립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겨울에 매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매립을 해놓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봄이 되고 새싹이 피니까 이 쓰레기 냄새들이 나와서 주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보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특히 경북의 이 외딴 곳을 찾아서 다니는 이런 브로커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이번에 이게 그 안동 같은 경우 조금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안동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이게 그 경기도 그 화성서부경찰서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폐기물을 이렇게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빌려서 이렇게 살짝 묻어두기도 하고 땅을 사서 묻어두기도 하는 이런 전문 어떤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동은 계속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밝혀지기 맞아요. 전까지. 네. 그런데 이번에 여기가 이제 네. 양이 보면은 8,900톤이잖아요. 네. 안동시에서 이렇게 보도상으로 보면은 처리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느냐? 30억. 30억으로 예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안동시가 제시한 30억이 과한 액수가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의성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이렇게 산술적인 대비는 힘들지만 의성 쓰레기산을 이렇게 완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의 돈이 투입될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 그 아까 천 의원님하고 이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놓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의성군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2번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가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나 산지의 일부를 아주 좋은 가격을 주고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깨우는 게 좀 필요해서 그 읍면장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읍면장들이 돌아가서 마을 이장들하고 누군가가 혹시 외부인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계속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우리들 스스로의 좀 이렇게 경각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임 의원님 입에서 인간들이란 말이 나왔어요. 화가 많이 나셨구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의성 쓰레기산 2탄 문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쓰레기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성 쓰레기산 2탄 문제에 대한 김성진 의원님의 결단은요? 사후 약방문이다. 지금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 철저한 감독, 그것을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철저한 법적 조치들이 필요한가. 이걸 의성 쓰레기산이나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문제를 보면서 사후 약방문하는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창피한 일인데 지난 3월에 미국 CNN에서 집중 보도를 했어요. 의성 쓰레기산을. The smell of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근데 더 큰 문제는 의성 쓰레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235곳에 120만 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와는 뭐 예산까지 늘려서 올해 내로 이걸 다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된 걸 보니까 16% 정도만 처리가 됐어요. 벌써 6월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100톤 처리 이게 가능할까요, 김 의원님? 위원장님께서는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물으시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말하자면 택도 없죠. 예, 택도 없는데 16%가 처리가 되었다. 이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떤가 하면은 우리 2017년 기준으로 연간 한 41만 한 5천여 톤이 처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량이 한 45만 톤 정도쯤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서 민간과 공공이 처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한도 양이죠. 그럼 이렇게 그동안 처리 못하고 있던 쓰레기를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6%를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년 내로 이걸 어떻게 마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힘든 일이고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예, 근데 실제로 네.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그 세간의 막 이렇게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할 때는 2022년까지 이걸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 당장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처리해라라고 아마 이렇게
재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올해까지 이거를 처리해라 이런 것보다는 상징성인 거죠.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안 될까 자칫하면은 싶어요. 이런 거죠. 이 빨리 하고자 하면 어떤가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소각장으로 가든 매립장으로 가든 해외로 가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갈 곳에 가가지고는 그곳에 쌓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이거는 꼭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쭉 누르면 저쪽으로 룩 튀어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각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도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민간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처리가 빨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입이 많이 나왔겠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대통령으로서 사실 정책적 목표는 제시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걸 실행해야 되는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모든 가용 수치를 가지고 거의 보고가 아마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소각시설들을 이용한다 이러면서 보도로 보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왜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여기 가지고 오느냐. 정말 소각할 수 있는 여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쉽게 거기 정말 고통 분담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이 처리 비용 아낀다고 공공 소각장 통해서 불법 쓰레기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공 이 소각장을 모두 다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민간 소각장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뭐 1,500억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거 할까 이러다 한 해 또 다 가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 1년 내내 올해도 내년에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공소각장에 반입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북 북부 지역만 해도 이제 안동에 그 에너지 종합 타운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마다 있었던 공공 소각장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폐쇄가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폐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지역에서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들을 다시 꺼내서 선별을 해서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지역마다 가지고 있었던 공공 소각장 시설이 약간의 여유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걸 그렇다고 어디 수출할 수도 없는 쓰레기. 이게 소각이 돼버리면 이게 땅에 있는 이게 쓰레기를 좀 처리해서 좀 자연을 좀 어떻게 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 이게 이제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사실은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풍선의 효과가 땅은 괜찮아지는데 대기 쪽으로 불룩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얘기하면서 쓰레기 먹는 하마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네요.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하면서 제가 농촌 지역에 살다 보니까 농업용 폐비닐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폐비닐이 자연 분해되는 율이 굉장히 낮고요. 이거를 다 동네마다 이렇게 이 일정한 장소를 둬서 거기다 다 갖다가 두면 이거를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안 가져가는 경우에는 뭐 이걸 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긴 하는데 이게 농촌의 이게 흉물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사과 과수농사를 짓는 뭐 안동은 뭐 최대 사과 재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반사필름 같은 거 깔잖아요. 그럼 이거 거의 1년만 쓰고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태워요 보통. 태우는데 이거는 화락 타요. 열이 굉장히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또 소각로에다가 넣어도 이게 이 소각로 자체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죠. 결국 쓰레기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으로 보듯이 환하게 보인다면 분리 배출도 잘하고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생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농사용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해 놓으면은 공공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금을 주고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농민들은 알 수도 없고 한편으로 농민들 입장에서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예. 걷어 가지고 쓰면 돈을 주고 가지고 가니까 농민들은 비닐을 조금이라도 덜 쓰자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쓰긴 써야 되는데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은 결국은 덜 쓰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체 과정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관리할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성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 딱 집어서 플라스틱 내가 사용하는 지금 페트병 이것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 사용하는 횟수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 뭐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교육과 좀 만들어야 돼요. 김성진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정말 이 법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될 때 강력한 조치,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한 조치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사후 약방문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도 만들어지고 할 게 많은데 국회도 좀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이번에는 영주댐 2탄 문제에 대한 천윤길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네, 제 결담은 레볼루션. 레볼루션. 영어를 불렀어.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볼루션이 우리말로 혁명이잖아요. 이 영주댐, 특히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 없이는 이 문제 해결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이 알파벳을 파자를 해보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혁명이란 것도 결국 다시 이전으로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함인데 이 때를 놓치면 불가능하거든요. 천 의원님이 완전히 박사 같네. 사생결담 점점 하시면서 점점 더. 자막에 레볼루션 써놓고서 RE 빼놓고 예, 플러스 예, 레볼루션 예, 이렇게 될 것 예, 같은. 그러니까 이 영주댐 문제도 내성천이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댐은 아직까지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성천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성천 영주댐 문제가요. 지난 5월 27일 내성천 보존회가 영주댐 붕괴 위험성에 대한 기사를 각 언론사에 이렇게 알리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차수벽면부터 뭐 댐 상부 포장면까지 크고 작은 균열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내성천 보존회에서 이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했는데 주요 크게 쟁점이 4가지가 있죠. 뭐 압축하면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붕괴 위험. 예, 댐에 붕괴 위험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2016년부터 발생한 댐의 누수 현상, 물이 새어 나오는 거죠. 콘크리트 쪽에서 이 누수 현상이 결국 댐의 뒤틀림 현상을 만들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일어나게 되죠. 균열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난 틈을 타서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뒤틀림. 네, 뒤틀림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한 가지로 수렴돼요. 댐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댐 붕괴 위험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였었죠. 라오스에서 일어났던 댐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고를 내성천 보존회에서 한 거죠. 현재 이 영주댐 담수 용량을 보니까 1억 8천 톤 정도인데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면 4시간 정도 뭐 시간당 100mm씩 오면 2억 톤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붕괴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뭐 위험한 상황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피해 규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지금 영주댐 하류에 있는 마을이 뭐 미린마을 한 20여 가구, 작곡마을 10여 가구, 그다음에 무선마을 한 40여 가구, 가구 수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기에 딸려 있는 농지가 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실은 영주댐 문제를 보면서 작년에 있었던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한번 그러니까 다시 살펴봤어요. 근데 이 라오스 댐의 경우 이게 본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보조댐이 무너진 거거든요. 보조댐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댐의 지반이 토사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균열이 있었고 물이 계속 소위 말하면 쬐다 그러잖아요. 이제 물이 쬐어들고 이렇게 물이 살살살 빠지면서 밑에 기반이 부실해졌고 그러면서 붕괴 위험까지 간 거였는데 영주댐에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를 통해서 들었을 때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인근 마을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3개 마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또 국가 신용도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중 호우에 의해서 감당을 못해서 붕괴되는 예들은 실제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단지 이제 공사 과정에서 지금 내성청 보존회가 주장하는 집안 또 어떤 댐 구조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게 환경단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댐이 위치한 평은면 용혈리라는 곳은 지반이 연암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반층이고 그다음에 일반 보통암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댐 하부에서 약간의 균열만 생겨도 그거는 뭐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한다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수자원공사 말만 들어보면요. 문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지금 댐 내부 계측 장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끝냈고 그러면 문제가 아예 없진 않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미 2016년부터 그 계속 이제 파이핑 현상이 있다는 거는 뭐 그 내성천 보존회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지난번 방송 때도 이미 그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일정 정도 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수자원공사도 지속적으로 아마 봤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5월 27일 날 나왔던 그 보도에 따르면 이게 균열 현상에 대해서도 그걸 측정하는 계측 장비나 이런 걸 넣어서 그 확인했던 어떤 흔적들을 내성천 보존회에서 보니까 그 보도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차수벽 같은 경우는 이게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춥거나 덥거나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왜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많이 보면 부뚜막에다 이렇게 조금 콘크리트를 이렇게 발라보면 이게 불 뗐다가 다시 얼었다 하다 보면 이게 약간씩 갈라지긴 하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부뚜막을 무너뜨리지는 않으니까 이제 계속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균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런 정도의 균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성천 보존회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규정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면 이쪽 주장도 맞는 것 같고 이쪽 주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누가 판단해야 될 몫이냐 하면 결국은 그 어느 쪽의 어떤 입장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그 전문가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수자원공사나 내성천 보존회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났어요. 6월 3일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성 점검하겠다. 볼 사람은 다 들어와서 봐라 했는데 내성천 보존회는 안 된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자원공사가 3일에 들어올 사람들 다 들어와서 언론들한테도 공개하고 이거 하겠다고 내성천 보존회에도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6월 2일 날 내성천 보존회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하루 전날. 네, 하루 전날. 그러니까 내성천 보존회 입장에서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티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성천 보존회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 수자원공사와 관계없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밀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정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이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역을 누설하면서 이거 국민의 알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내성천과 영주댐 관련해서 이게 진짜 국민의 알 권리인데 정작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놓고 국민의 알 권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에서 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 이게 내성천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이 영주 국회의원 그렇죠. 이 최교일 국회의원님 너무 이게 여러 그 번 저- 언급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했는 게 사실은 내성천 보전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게 옛날에 저 조선시대 때 영남의 선비들을 완전히 과거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 숙종 때 이후로 어떤 게 많이 일어나냐면 과거 시험 방이 붙어요. 언제 과거 시험을 친다고. 방이 딱 붙는데 보면 날짜가 내일이에요. 아 영남을 배제하는 예, 경우가 있었어요. 배제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영남 선비들이 이제 과거 시험에서 배제되는 방식이 과거에 방이 붙으면 시험 날짜가 내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당장 출발해도 과거 시험 원래 못 공부는 가는. 평상시에 하는 거죠. 아니 할 수가 가는 할 길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의도적 배제의 방식이었는데 내가 볼 때 그 수자원공사도 어느 틈인가 이게 조선시대 방법을 딱 배우셔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내성천 보존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자원공사는 댐의 안정성 문제의 당사자다.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거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봐요. 이걸 어쩌면은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정부가 신뢰를 갖고 나서는 것이 좋겠다. 내성천 보존에는 제3자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데 수자원공사 측은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번에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전문가들을 입회하고 수자원공사가 제출하는 자료들을 보고 전문가와 내성천 보존회가 같이 보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성천 보존회가 이렇게 하는 거는 면죄부 주는 거다라고 빠지니까 전문가들도 그러면 네. 우리도 참여 안 하겠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소위 이게 이상한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빠졌는데 우리가 네.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네. 뭐였냐면 거기다 수자원공사를 편들로 간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천윤결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네, 그 국민의 알 권리는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영주 지역 국회의원님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상호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예, 제 결담은 결정장애로 하겠습니다. 영주댐이 처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정장애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든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 사안인 거죠. 이게 어떤 거는 A가 좋고 B가 좋을 때 뭐 A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B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안은 A든 B든 빨리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사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영주댐 사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 되든 빨리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 빨리 정책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될 상황인데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성천대로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 불신의 병은 계속 넓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재앙은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번 이 영주댐 사건을 보면서 이게 또다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뭐 댐에 물을 채우자라고 하는 담수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내성천 보존회가 있고 서로 간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빨리 결정짓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 그 좁은 지역 내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의견이 좀 좁혀져야 될 텐데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주댐 조기 담수 추진위원회는 녹조가 있더라도 일단 담수를 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쪽은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녹조 같은 환경 오염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영주댐 조기담수 추진위원회 이야기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을 쓰려면 이 영주댐에서 담수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시 돌아가서 되짚어보면 그럼 과연 영주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우리 수량이 부족했느냐라는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수막 내건 문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 혈세 1조 원 언제까지 방치할래?
또 사람이 먼저지 환경이 먼저냐. 영주댐 물을 채워라. 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 혈세가 1조 원 들어갔는데 이 혈세를 잘못 썼다면 혈세를 잘못 쓴 사람을 처벌하라는 현수막 문구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먼저지 환경이 먼저냐라는 사실 동의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약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고 패러디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살고 있는 담수가 필요한 사람들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조가 영주댐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영주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준공되기 전에는 이 내성천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든 인과관계가 뭔가 확신이 선다면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조기 담수를 추진하는 주민들에게도 영주댐 말고 다른 수량을 통해서 수자원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한 거죠. 이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끼리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아니요, 이래 우리 수자원공사가 관련되는 여러 현장들을 보면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네.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찬성하는 쪽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를 지나놓고 이때까지 경험치로 보면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금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일정 부분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쓰이는 돈도 있고 대신 자기들이 직접 쓰는 돈들이 있어요. 이런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한편으로 돈이면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아주 조금의 돈이면 사람의 마음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 굉장히 그 현장들에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경험치 정말 아, 진짜 안동 나쁜 지역이 사람들이네.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고 저도 경주에서 그 원전 시설과 관계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지원받는 돈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사람이 먼저다, 환경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영주댐을 둘러싼 관광 자원화 활용. 경제적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환경 문제가 있는 건데 경제적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래요. 처음에 댐을 건설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설득하기 위해서 댐이 건설되면 정말 수변 공원이 조성되고 또 수자원공사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그런데 어떤 이유든 지금 현재 준공 이후에 3년 동안 그 멋진 수변 공간을 수자원공사가 만들지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제가 봤을 때 수자원공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기예요. 네. 아니 이게 되게 오래된 그 옛날식 사고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 따라서 안동댐을 관광하러 온 적은 있어요. 와서 허채사밥 먹고 갔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에 왜 서울에 그 지하철 2호선 나면 타봤냐 안 타봤냐. 그다음에 또 경부고속도로 하면 달려봤냐 안 봤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자랑일 때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어떤 그 대규모 토목공사가 하나의 관광 자원화 되던 시기에도 분명히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에게 관광 자원화라면 더 중요한 건 내성천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룡포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그 선몽대라든지 이런 곳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사람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걸 마치 모순 명제처럼 자꾸 만들어요. 사람과 환경을. 대책점 해놓고 보는데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죠. 사람이 죽으면 환경도 죽고요. 환경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그 봅니다. 관계는 어떻게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지 환경이 먼저냐. 이것은 빨리 담수를 해서 애초에 계획대로 목적했던 경관을 만들어내놔라. 아, 그러니까
한쪽에 좀 제발 좀 반대 그만해라 이 뜻을 담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 아까 네.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녹조 문제 때문에 물도 못 담아놨는데 수변공원 개발을 못했으니까 니네가 약속한 것 지키지 못했으니 그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도 못 담아봤는데. 그걸 못 담아본 그런 것이 거죠. 아니고 네. 결국은 이런 거죠. 수자원공사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서를 항폐하게 만들어요. 심성을 항폐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문제를 갖고 치면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영주댐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30분만 가면 충주호가 있고 30분만 가면 안동호가 있는데 수변 공간으로 치면은 두 곳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댐을 만드냐? 그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에게 빨리 손을 아니 근데 어쨌거나 여기가 저도 이걸 보면서 아까 이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걸로 치면 내성천이 훨씬 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돈 1조를 들여서 댐을 막아서 여기다가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말하자면 네. 영주댐이 건설되는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영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진 이 내성천이라는 기이한 자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한 면들이 많고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이 훨씬 더 크게 보였을 수 있는 거죠. 그 예천군청이 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지금 해룡포 경관이 그렇죠. 바뀌면서 그 예천군에서 낙동강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주막촌이라고 하는 상강 주막도 문 여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식당가가 몰려 있는 용궁순대, 요것도 물론 이 박종철 전 군의원 탓도 있겠지만 해룡포 경관 자체가 바뀌면서 이 관광객들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아, 그거 되게 안타까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내성천이라는 거 100km 채 안 되는데 국가명성지가 2개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사거리 더 이상 국가명성지를 유지를 하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정말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관광 생기는 자원을 활용 못하면서 관광 자원을 새로 만들겠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서 참 답답하긴 한데요. 의성 쓰레기산, 영주댐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이 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도 알지만 그래도 조언을 하신다면요? 제가 협박 하나 할까 싶어요. 이게 그 조금 더 원론적인 건데요. 사실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지구가 지금까지 생기면서 생명체는 계속 멸종하고 또 다시 복원되고 멸종하고 복원되는데 5번 정도의 대멸종을 겪었다고 해요. 5번의 대멸종기에 보면 가장 최고의 포식자들은 100% 다 멸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세의 최고의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상 혹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대멸종이 혹은 뭐 1000만 년 뒤에 혹은 100만 년 뒤에 예약돼 있는 것들을 1000년 뒤로 혹은 500년 뒤로 100년 뒤로 당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 좀 문제를 접근해야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나서서 이 국가 사업들이 신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어떤 결론을 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요. 결국에는 이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의성 쓰레기산 문제의 경우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이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뤘었던 영풍 석포제연소 문제의 경우에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이상돈 국회의원이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다시 하고 하면서 이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주댐, 의성 쓰레기산 문제도 행정을 움직일 수 있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정치의 역할이 앞으로 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두 무슨 분이 너무 얘기냐면 잘 통하셔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주민들은 자기가 발 딛고 사는 곳에서 문제라고 느끼면 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요. 내성천 문제도 그렇고 의성의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석부재련소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람들은 정치인들인데 어느 곳에도 정치인들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은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많은 공은 그 문제를 정치인들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떠안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만이 좀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처가 생겨도 그걸 감추면 더 덧나잖아요. 네. 이걸 더 많이 알려서 좀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네, 사람은 위기를 만드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근데 벗어나는 지혜도 있죠. 그래서 지금 영주 댐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라는 지혜를 필요로 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깨진 유리창을 놔두면 그 주변이 무법지대가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죠. 의성 쓰레기산, 또 영주댐. 문제가 있다면 감출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felt the earth